한국에 좀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에 쓰든 뭐 사이드백으로 활용을 하든 대표팀에는 꼭 필요한 자원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몸싸움을 주저하지 않고 상당히 터프하게 그 몸을 쓰는 유형의 선수인데다가 볼을 갖고 있을 때보다 갖고 있지 않을 때 더 좀 그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잘 가져가거든요. 안녕하세요. 볼TV 성욱입니다. 네, 김정용입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의 최대 약점이 측면 수비수란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뭐 한때 그렇지 않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좀 아쉽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유럽에서 갑자기 대한민국 국대 윙백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홍명보 감독이 좀 꿈꿨던 공격형 윙백들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네. 어디서 갑자기 솟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월드컵 반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생겼는데 과연 우리가 대표팀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또 그게 누군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대표팀 축구라는 게 특징이 영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독이 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적 시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는 뭐 카스트로프처럼 국적을 바꾸는 좀 이례적인 케이스가 있긴 했지만 우리는 너무 적죠. 다른 네. 나라는 국적을 많이 바꾸는데 우리는 그렇죠. 그게 거의 네, 막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클럽들은 좀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본인 팀에 필요한 선수들을 뭐 돈이 얼마가 됐든 영입해서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는데, 대표팀 그게 안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저희가 뭐 카스트로프 선수의 국적 변경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유럽 무대에서 새로운 포지션에 기용이 되는 선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갑기도 하면서 신기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완벽한 주전은 아니지만 B클럽에서 꾸준히 뛰는 선수들 자체가 올 시즌에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뭐 일단 이강인, 김민재 두 선수의 소속팀은 확실한 B클럽이죠. 네. 예, 굉장히 강한 팀에서 최소한 로테이션 멤버 이상의 비중으로 잘 띄워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빅리그에서 네. 요즘 꾸준히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파들만 간단히 세어봐도 뭐 이지성, 황희찬, 네. 이한범, 조규성 뭐 쭉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럽파 중에서 그냥 유럽에 갔는데 적응 못하거나 막 과도기 거는 그런 선수 말고 유럽에서 제대로 뛰는 선수로만 베스트 11 다 꾸리고 거의 20명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빅리그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리그에 뛰는 선수들만 봐도 뭐 설령우, 엄지성, 뭐 배준호, 카스트로프, 권혁규, 오현규, 백승호, 뭐 양현준, 최근에는 그 뭐 이현주 선수라든가 네. 또 김민수 선수도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기존에 자신들이 주로 해왔던 포지션에서 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포지션이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특정 포지션, 특히 이제 공격수들이 우리는 많이 좀 나가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측면 수비수가 좀 품귀였습니다. 네, 사실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경쟁하기에 측면 수비수가 비교적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송종국, 이용표가 2002년 그때 딱 진출을 하면서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뭐 이을용, 그 차두리도 직후에 뭐 있었고. 차두리, 네. 김동진, 왜냐하면 신체 조건을 덜 타기 때문에 예, 좀 체격이 작아도 되니까 윙백이 한국, 일본 선수들이 유럽에 많았던 그런 양상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대표팀 윙백이 유독 해외파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뭐 2002년 월드컵을 봐도 풀백만큼은 전원 국내파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2022년 월드컵을 봐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령호 선수가 지베지다에서 상당히 뭐 리베급 활약을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태석 선수도 네. 오스트리아 비인으로 이적을 하면서 또 유럽파가 탄생을 했었는데요. 설령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에서도 지베지다에서 원래 뭐 지난 여름에 이적설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팀이 남았고 붙박이로 여전히 잘 뛰고 있습니다. 네. 팀이 포백을 못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측면 수비에서 유럽 무대를 누비는 선수들의 숫자가 좀 늘어났고요. 이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는 뭐 다양한 포지션에서 유럽파가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지만, 현재 홍명보 감독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플랜 3-4-2-1 포메이션에서 윙백의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네. 네. 3백을 쓰면 이제 현대 축구에서 기본적으로 4명으로 한 줄 수비를 하게 되는데, 3백을 쓰면 윙백들은 때로는 측면 수비수처럼, 때로는 미드필더, 때로는 윙처럼 위치를 좀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조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포백을,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부터 포백 배우기 때문에 포백에 풀백을 주로 뛰어온 선수들이 적응하는 게 사실 좀 높은 레벨에서는 마냥 쉽진 않다. 그래서 3백에 대한 어떤 적응도, 전술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사실 요즘에 홍명보 감독이 올해 하반기에 3백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윙백
운용, 윙백 활용이 아주 좋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기습적인 침투를 했다가도 재빨리 돌아와서 풀백처럼 수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약속이 잘 되어 있거나 선수들이 알아서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서 구멍이 좀 나는 모습이 종종 보였고 쉽게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였죠. 네, 오히려 설령호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설령호 이강인 이렇게 포백 뛸 때가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쓰리백을 굳이 쓰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사이드백에 국한해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새롭게 윙백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유럽파 선수들을 좀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 선수들이 앞으로 대표팀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대표팀을 만들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뛰고 있는 옌스 카스토프 선수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최근에 영입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스포츠 국적을 바꾼 카스트로프 선수는 독일 청소년 대표 때부터 멀티플레이어였어요. 미드필더에서 6번, 8번, 10번, 그러니까 수비형부터 공격형까지 다 볼 수 있고 측면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위치를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메넨글라드바흐로 이적하면서 처음 독일 1부 분데스리가로 올라왔죠. 네. 14라운드까지 메넨글라드바흐에서 9경기 선발을 뛰었기 때문에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9경기 동안 오간 포지션이 이제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6개나 됩니다. 네. 네, 9경기 뛰었는데 포지션이 6개다. 진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닌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한 멀티플레이어였고 근데 좀 안 좋게 말하면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빅리그 첫 시즌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선수가 본인 얘기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중앙 미드필더로 고려해왔는데 네. 이 팀에서는 점점 더 측면 자원으로서 캐릭터가 굳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 윙백으로 많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윙백 내려오기 전에도 약간 윙어에 가까이 메잘라 역할을 맡아가지고 사이드로 많이 나가서 플레이를 좀 공격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메넨글라드바흐 첫 독일 1부 리그 시즌인데 뭐 이달의 선수상도 받았고 상당히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대표팀에 와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45분 이상 출전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포지션도 좀 일단 파트너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맞는 조합으로 좀 나가질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대표팀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팀 내에서는 평가가 끝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인 상황이긴 해요. 이미 뭐 3월 A매치 소식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소속팀에서 보면 최근 그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가 3-4-2-1 포메이션 대표팀하고 이제 같은 유형의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카스트로프가 라이트백, 그러니까 풀백이라고 생각한다면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네. 미국 대표 조 스켈리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풀백 치고 키가 크거든요. 최근에 3백 쓰면서 스켈리가 오른쪽 스토퍼, 그 앞에 카스트로프가 오른쪽 윙백 이렇게 나오고 경기 중에 포백으로 전환할 일이 생기면 스켈리가 측면 수비를 커버해주고 카스트로프는 더 올라가면서 윙어처럼 자리를 잡는 이런 조합이 상당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카스트로프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중앙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스타일의 윙백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 2경기에서 일단 마인츠 05를 상대로 메넨글라드바흐가 이번 시즌 초반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겼어요. 네. 근데 이 이긴 경기에서 후스코어드 기준으로는 팀 내 평점 1위를 네.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뭐 스탯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 그러니까 카스트로프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를 했다는 게 가장 적격인 포지션에서 좀 경쟁력이 약한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과 지금 일부에 와서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은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다. 감독이 주문하는 것을 잘 수행을 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발휘가 됐던 것이 마인츠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볼프스부르크전은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선발 출전을 네. 좀 했고 이날은 혼자만 아쉬운 게 아니고 팀이 다 아쉬웠고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풀려서 진 경기이기 때문에 뭐 한 명의 경기력을 얘기하기엔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전투적이고 그쵸. 모험적인 네. 선택지가 많은 선수라서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모험적인 선택지가 통하면 한 번에 상대를 뚫어내는 것이고 그렇죠. 안 통했을 때도 커버할 동료가 있고 부담이 적죠.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소속팀 감독이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카스트로프가 한국에 좀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미드필드에 쓰든 뭐 사이드백으로 활용을 하든 대표팀에는 꼭 필요한 자원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팀 내에서 자기의 입지를 다지는데 좀 약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되게 거친 스타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몸싸움을 주저하지 않고 상당히 터프하게 그 몸을 쓰는 유형의 선수인데다가 이 친구의 특징은 친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선수의 특징은
볼을 갖고 있을 때보다 갖고 있지 않을 때 더 좀 그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잘 가져가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많은 감독님들은 공을 갖고 있을 때로 그 선수를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점수를 좀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이 선수 유형을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좀 없는 유형의 선수가 대표팀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포지션까지 우리 대표팀에서 좀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윙백하고 중앙 미드필더하고 둘 다 쓸 수 있는 선수니까 굉장히 좀 효용 가치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더. 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양현준 선수도 최근에 윙백으로 포변을 했습니다. 네, 양현준 선수가 셀틱,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으로 이제 유럽 진출한 뒤에 네. 기복이 사실 좀 심하긴 해요. 잘할 때는 진짜 엄청 잘하고 막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도 막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그러다가 한번 슬럼프가 오면은 막 한두 달씩 경기를 못 뛰고 이러기도 하고 기복이 좀 심한데 최근에는 꾸준히 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엔 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저스 감독 나가고 마틴 오닐 대행을 거쳐서 낭시 감독이 부임했는데 네. 일단 새 감독이 오고 나서 충격적으로 3연패를 당하긴 했어요. 셀틱 3연패가 흔치 않은데. 네, 세계 대회를 오가면서 네. 3연패를 당하긴 했는데 단 양현준은 그 중에 가장 비중이 적은 스코틀랜드 컵 대회 말고 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유로파리그 두 경기에서는 모두 선발 출장했고요. 그리고 그 두 경기에서 모두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다는 게 양현준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새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프리미어십 하츠전에서는 팀 내 평점 2위였고 네. 눈에 띄는 게 공격적인 스탯도 좋은데 수비 스탯이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록 보니까 뭐 가로채기도 팀 내 이 경기 통틀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 네. 공중볼 획득은 좀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양현준이나 카스트로프나 사이즈가 크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대의 윙어도 엄청 장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네. 측면에서는 이 제공권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것 같고 네. 태클 성공도 4회, 태클 성공 4회, 가로치기 성공 4회면 상당히 좋은 수비 스탯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현준 선수도 유럽에 가고 나서 좀 스타일의 좀 변화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최근의 그런 경기 모습이고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강호인 AS 로마 상대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또 보였고요. 네. 자, 이렇게 아까 뭐 카스트로프도 얘기했지만 양현준 선수 역시 공격수에서 윙백으로, 그러니까 카스트로프와는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양현준 선수도 윙백으로 새롭게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런 무대에서 검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홍명보호가 어쨌든 지금 월드컵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주전을 거의 좀 감독이 마음으로 굳힌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물론 영원히 안 바뀔 거라는 건 아니지만 대표팀에 더 긍정적인 어떤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르 대회 때는 풀백이 전부 다 국내파였고 유독 유럽파가 없는 포지션이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3백을 도입하면서 일본을 참고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네, 했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인 윙백 기용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많이 보셨던 것처럼 뭐 미토마 가오루라든지 이토 주냐 같은 팀 내에 간판 윙어들을 윙백에 배치해서 수비할 때는 위치만 잡고 있어. 네. 그다음에 역습 나갈 때 너희가 초고속으로 뛰어나가는 거야. 이런 기용으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죠. 이걸로 독일이랑 스페인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그걸 해보려고 해도 원래 윙어였던 선수들을 좀 고의적으로 일부러 윙백에 놔봤는데 잘 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좀 올해 좀 썼었죠 그렇게. 네, 뭐 전부 다 풀타임은 아니지만 황희찬, 그 다음에 국내파 위주로 동아시아컵 할 때 문선민, 모재현, 그 다음에 미국 원정 갔을 때 정상빈 네. 이런 윙어 출신들을 윙백에다 써봤는데 이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한국의 미토마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실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양현준과 카스트로프는 뭐 굉장히 공격적이고 운동 능력 좋고 윙백 자리에서 소속팀에서 꾸준히 뛰고 있으면서 포지션 이해도를 높일 것이고 여러모로 홍명보의 구상에 맞는 선수가 이제야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면 기존의 설령우 또 이제 이태석, 카스트로프, 양현준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현재 윙백으로 뛰고 있는 선수만 4명을 보유한 대표팀이 지금 좀 됐는데 다 주전이고. 네, 이거를 다양하게 좀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설령호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서도 왼쪽에 많이 또 뛰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윙백 자리에 새로운 선수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네. 당장 이태석이 밀린다는 게 아니고 네네. 기존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는데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지구력이나 네. 킥 같은 툴은 되게 괜찮은데 그렇죠. 그 전술적인 활용, 아까 말씀하신 전술적인 활용이나 본인의 3백, 윙백 자리에 대한 전술 이해도 이런 게 좀 성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을 강하게 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아무튼 유럽 무대에 주전 윙백으로서 꾸준히 뛰면서 벌써 반 시즌 만에 2골 2도움으로 유럽 진출 첫 시즌 잘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더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일 수도 있지만 네. 조커 윙백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그렇죠. 네. 클린스만 감독 때 그렇죠. 아시안컵에서 그때는 윙백도 아니고 풀백 자리에 양현준을 놔서 공격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카드를 써봤는데 먹혔었죠. 네. 예, 그래서 양현준, 카스트로프, 설령우, 이태석 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그러네. 윙백 앞에 윙백 자리를 봐줄 수 있는 또 조합이 다양하다는 게 또 장점이라는 거죠. 야, 다 다르네요, 진짜 스타일이. 좀 이런 어떤 다양한 메뉴를 구비하고 나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제 홍 감독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파로서도 좋은 시즌을 보낸 김문환 선수나 뭐 이명재 선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3월 A 매치 소집 이 두 경기 때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좀 소집 요즘에 또 많이 하잖아요. 뭐 20대여섯명씩 하잖아요. 이 사이드백을 좀 한두 명 더 뽑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홍명보 감독의 성향과 아까 말씀하신 뭐 세간에 알려져 있는 네. 이제 거의 뭐 95%, 99% 선수 고려는 끝났다라는 얘기들을 볼 때 원래는 별로 실험할 생각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예, 3월에 그냥 담금질이라고 생각하겠지 실험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플랜 새롭게 짜고 있는 이 플랜 B 이게 A인 것 같긴 한데 지금은 3, 4, 2 이것도 그리고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당금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있던 선수들로 담금질 네.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갑자기 3, 4, 2, 1에 딱 맞는 선수가 기존 이상으로 딱 맞는 선수가 등장해 버리면 그거는 실험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홍명보 감독이 3월에 이런 양현준, 카스트로프 윙백 카드 같은 걸 테스트를 할지 아니면 테스트하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지 여기서 이제 결단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결혼식 전날 필생의 사랑을 만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아직 식장에 안 들어갔으면 얼마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씀하시나 했네요. 네. 그리고 지난 그 러시아 월드컵 때 그 원래 그 직전까지만 해도 다 김성규 선수가 주전 골키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조현우 선수로 갑자기 주전 기용을 해서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다양한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지만 우리가 더 나은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를 굳이 피해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네. 최근 그 유럽 무대에서의 우리 한국 선수들의 그런 성장이고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고 또 우리 선수들이 또 유럽에서 잘 하는 게 또 성결 조건이 돼야겠죠. 네. 계속해서 많이 응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